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무리 살기 힘들고 뭐 이런저런 파고가 있더라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죠. 네. 네. 맞습니다. 동주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영화 동주,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영화로 보는 광복절 이야기. 왜 충무로는 지금 일제강점기에 주목하는가.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짚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를 좀 들여다볼까요? 덕혜옹주. 네. 덕혜옹주. 이제 다 특징이 암사에서 김원봉 발굴했고요. 동주에서 송몽주 발굴했잖아요. 덕혜옹주도 사실 우리에게 잊혀진 분이죠. 근데 네. 영화가 원래 이제 책이 나왔었고요. 이 책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렇죠. 이제 소설과 영화의 차이는 소설은 정말 덕혜옹주의 삶을 쫓아간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영화는 남성적 시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박해일이 들어가는 거죠. 박해일 또 한 그렇죠? 명이 손혜진 씨죠. 손혜진, 네. 박해일, 네. 윤제문. 그렇죠. 윤제문. 네. 이렇게 악역이죠. 악역과 네. 선한 역할 두 사람이 나오는. 감독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허진호 감독이죠. 봄날은 간다의 네, 허진호 감독.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러면 덕혜옹주는 당연히 실존 인물이고. 그렇죠. 네. 선하게 덕혜옹주를 돕는 그 박해일 씨가 분한 역할과 네. 계속해서 악랄하게 괴롭히는 윤재문 씨가 분한 역할은 네. 허구입니까? 진짜입니까? 실존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겠죠. 실존의 가능성이 높지만 허구예요? 그렇죠. 네. 아니 김장하는 사실은 역사 속 인물이긴 합니다. 거기에 많이 윤색이 됐죠. 박해일 씨가 분한 그 김장한이라는 역할. 많이 윤색이 됐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가치가 있는 인물을 그러니까 소설과 또 이 영화가 그 대중 관객들 앞에 대입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덕혜옹주는 고종의 막내딸이지 않습니까? 공주가 아니라 옹주고요. 옹주죠. 네. 황녀. 그렇죠. 마지막 황녀. 마지막 황녀. 예. 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정실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황녀이고 굉장히 사실은 비극적이고 비참한 말년을 보낸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종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네. 이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는 일본에 강제로 유학을 그렇죠. 보내는 거잖아요. 너무 한국인들한테 그 당시 이제 국민들한테 네. 예쁨을 받으니까 인기가 네. 좋으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강제 그러니까 결혼시켜서. 영친왕 이 덕혜옹주 다 사실은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볼모로 잡혀간 거죠. 볼모로 잡혀간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복원해야죠. 근데 네. 복원을 안 했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박해일 씨가 분한 김장한이 네네. 계속해서 덕혜옹주를 빼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임시정부로 망명시키려고 한 거고. 정말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명성황후는 살해됐잖아요. 예. 그것도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게. 맞아요. 고종은 독살됐다고 하고요. 뭐 그 이후에 그 많은 왕가가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끓게 해야 되는데 예.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피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잊어버렸어요. 네. 그거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영화 속에서도 그 박해일 씨가 맡은 이제 나중에 기자가 되잖아요. 예. 이 인물이 어쨌든 덕혜옹주를 서울로 데려오는 이 역할을 하죠.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해방 후에 바로 오지 못하고 그렇죠. 네. 막아요. 또 이승만 정부에서 네, 막아요. 네. 그러다가 62년이 돼서야, 네. 1962년이 돼서야 군사혁명 가스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좀 분개했던 게 많은 분들도 아마 그 지점에서 분개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덕혜옹주를 괴롭히던 그 악역, 네. 그 악랄한 한택수라는 인물이 해방이 되자 이승만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개인의 영달만 쫓아서 왔던 인물이 지금도 성공해서 살아있다는 그 네. 지점에서 모두들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해방 전후사 인식을 보고 막 붕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방 전후사 인식이 무슨 좌파책이라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무슨 비슷한 제목의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러한 짓을 한 어쨌든 이승만 정부의 공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그럼 과가 있으면 과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나라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자꾸 톤다운을 시키니까 그걸 이제 영화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윤제문 같은 인물이 친일파였고 뭐 등등등등 인물이 나중에 국가에서 경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뭐 등등 그러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예, 그래갖고 또 빨갱이 잡는다고 난리 설치고 예, 그래서 예. 만들어진 야기된 사건이 4.3 제주 문제, 항쟁 문제라든가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영화는요
문제가 생긴 걸 자꾸 원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야? 어디가 기원인 거야? 시초가 뭐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연어의 이 습성 같은 습성이 게 있거든요. 있군요. 그러니까 역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구나. 아, 윤재원, 저런 인간이었구나. 지금 현재 이어지는 어떤 그런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을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가 저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덕혜옹주 시작하기 전에 상영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팝콘 먹고 뭐 콜라 마시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쯤에는 다 숙연해지고 그렇죠. 마음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간다. 바로 그런 덕혜옹주.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계속 불황이고 남북 문제 안 풀리고 사드 배치 문제로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고 이런 현실과 일제 강점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를 더 뭔가 극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일제강점기 배경의 영화들이 있다면서요. 김지훈의 밀정 있죠. 밀정 네. 있고. 제가 제일 지금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송강호 씨 주연이기도 한데 예, 아마 예. 그게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밀정 노릇하게 됐거나 밀정이었는데 좋은 사람이 됐거나 근데 그게 그렇게 전환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전환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한 심리적인 이상한 교차점 이런 것들을 잘 찾는 사람이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감독. 네. 이게 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살면서 그 커다란 역사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유 안에 또 다른 이유가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김지훈 감독이 잘 담습니다. 잘 그려낸 영화 밀정 기대되고 그 밖에도 뭐 류승환 감독 군함도 있고요. 그렇죠. 네. 명량 만들었던 김한민 감독이 이번에는 봉오동 전투 가지고 옵니다. 네. 예. 봉오동 전투. 유명한 전투죠. 예. 근데 이제 드라마틱한 거예요. 36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대 파리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해밍웨이, 루이스 부니엘, 만레이, 피카소 다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겠어요? 1차 대전 때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예술적 견지에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해밍웨이 무기호 자리거라 등등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다다이즘이 막 폭발할 때,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다 죽어나가는 이 세기말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어쩌면 이런 역사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영화 예술적인 측면에서라도 뭔가 우리끼리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기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봉오동 전투 지금 요새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현실을 과거를 통해 비추어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고 싶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답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찾는 경향이 있다. 연어처럼 영화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충무로로 하여금 자꾸 일제강점기라는 시점을 배경을 떠올리게 한다. 찾게 한다. 이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양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이런 역할 안 하면 사회가 폭발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상 철거 10억엔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100억 원인가요? 맞습니다. 예. 암살 한 편 만드는 돈이에요. 영화 한 편 만드는 돈을 받고 국가가 그걸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냥 놔두면 혁명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는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기폭제의 작용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분출하는 그 열기를 좀 잠재우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가적이에요, 영화들. 그래서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헝거 게임이나 이런 영화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폭발하거든요. 월가 그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약간 사탕 발림, 빠다 발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혁명하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거로 그러니까 대리만족시켜주고. 캄다운이라고 그렇죠. 하죠. 자본가가 그 영화에 돈을 대는 이유. 혁명의 영화에 돈을 대는 역설은 오히려 혁명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정치책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으면 이런 영화들을 그러니까 양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땡기기도 하고 예컨대 컴다운 시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정신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우리가 다 일일이 정신을 차리고 네. 대답을 찾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네. 현명해져야겠네요. 71주년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이런 우리 영화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과 함께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하나씩 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 볼지? 예, 오늘 꼭 한번 아이들과 함께 독립군가 부르면서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CBS를 통해서 이제 예. 캠페인하는 거죠. 독립군가를 애국가 다음으로 가르치자. 가르치자. 아유, 그죠 말씀이. 그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런 거 부르면 얼마나 신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프랑스 국가가 보면 막 살벌하잖아요, 내용이. 예, 예, 맞아요. 목을 쳐라 막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혁명의 정신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오늘 영화평론가 우동진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다. 제가 이게 먹고 사는 게 제가 이거라. 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시죠. 네, 제가 영화 평론가지만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토 히로부미 사당 뭐 네. 이런 얘기,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배워왔던 게 있었던지라. 네. 그러네요. 제가 혹시 잘난 척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평론가 겸 역사 전공자 오동진 씨와 함께한 오늘 광복절과 영화 이야기.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영화 놈놈놈의 삽입곡입니다. 산타 에스메랄다가 부른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으면서 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이야기 한국 광복절 오늘 8로 광복절 특사로 광복절 기념일로서 관련된 뉴스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노컷 뉴스에서 김현정 뉴스쇼에서 김현정 뉴스쇼에서 한국 영화 관련된 이야기가 있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12시까지 하려고 했으나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사정이 생겨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한 개 한 개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스트림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늘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청년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사회는 조금 더 밝아질 것이라 믿고 저는 우보천리하는 마음으로 내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30님 감사합니다.